2022년 2월 27일 월요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목적은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사람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비트코인 추천, 매수 매도, 타이밍 이런 것에 대한 얘기 절대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 혹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지금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영상 꼭 시청해주세요. 최근에 이 두 키워드가 핵심입니다. 인플레이션, 전쟁. 많은 뉴스와 소셜 네트워크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죠. 이 비트코인을 만든 목적이 이 두 가지 키워드와 아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오늘 영상은 비트코인 가격이 왜 오르는지, 내가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는데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비트코인이 왜 인플레이션 방어 수단이라고 하는지, 국가가 전쟁에 났는데 왜 비트코인을 뉴스에서 얘기하는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영상입니다. 오늘 내용은 아주 쉽게 설명이 될 거예요. 거의 초등학생이 들어도 이해할 정도로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겠는데, 자, 이 사진 누구신지 아시나요? 네, 찰리 먼거죠. 찰리 먼거가 한 말입니다. 비즈니스 스쿨은 강의를 길게 만들기 위해 쉬운 것도 어렵게 만듭니다. 네, 여러분들이 시중에 돈을 내고 듣는 강의들은 그 강의를 위해서 그 내용을 강의에 맞게 변형시켜서 쉬운 것도 어렵게 만들어야 강의가 길어지고, 강의가 길어져야 수강료가 오르겠죠. 오늘 제 영상은 강의를 위한 목적이 아닌 단순 저에 대한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공유하는 그런 영상으로 최대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한 문장으로 정리할게요.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때, 자, 화폐의 수요보다 화폐의 공급이 많을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그럼 여기서 화폐 수요자란 화폐를 쓰는 사람, 가게, 회사 이런 것들이 있고, 화폐를 공급하는 사람은 중앙은행에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매주 수요일마다 초코우유가 나오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 반에 학생 수에 맞게 초코우유가 있었는데, 이걸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 반 학생이 30명이에요. 그리고 그 반에 지급된 초코우유는 3개예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가서 상상을 해봅시다. 자, 이 초코우유가 귀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은 그냥 일반 흰 우유처럼 느껴지시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 반 학생이 30명인데 초코우유를 300개를 지급받았어요. 자, 30명인데 초코우유가 300개가 있다. 초코우유가 귀하게 느껴지시나요? 초코우유가 3개일 때는 모든 학생들이 초코우유를 먹고 싶어서 개당 3,000원에 구매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초코우유가 300개일 때는 굳이 그렇게 비싼 돈을 주지 않아도 인당 한 명씩은 먹을 수 있는데 비싼 돈을 내야 되나 하면서 개당 10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게 인플레이션이에요. 자, 옛날에 짜장이 1,500원 할 때가 있었어요. 넌 짜장, 난 짬뽕이란 브랜드에서 옛날 짜장을 1,500원에 먹었었습니다. 이거
넌짜장, 난짬뽕 아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요즘 짜장면은 못해도 5,000원, 뭐 요즘은 한 7, 8,000원 하죠. 네, 일단 5,000원으로 잡았어요. 근데 짜장면에 들어가는 재료가 옛날이랑 지금이랑 바뀌었나요? 짜장면을 만드는 사람이 옛날보다 지금 뭐 자격증이 필요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올라갔을까요? 네. 이 짜장면의 가격이 오른 건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앙은행이 왜 화폐를 발행을 할까요? 제가 아까 화폐 공급자는 중앙은행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중앙은행은 뭐 때문에 화폐를 발행을 해서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킬까요? 그것은 경제 발전 때문입니다. 자, 시중에 화폐가 돌지 않으면 경제가 위축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이번에 이 컨셉으로 이런 화장품을 만들면 장사가 되게 잘 될 것 같아. 근데 난 지금 매출이 많이 없어서 공장을 지을 돈이 없어. 자, 그렇다면 이 회사가 발전을 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한데 돈을 국가에서 빌려줄 수 있다. 은행에서 빌려줄 수 있다. 그러면 회사는 회사채, 즉 중앙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공장을 설비하고 그 설비한 걸로 화장품을 생산해서 팔면은 그게 곧 국가 경제의 발전이죠. 경제 발전의 핵심은 생산성이에요. 생산성. 생산성. 발음이 힘드네. 네. 그래서 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고 그 돈을 활용해서 회사와 가게가 생산성을 만들고 그 생산성이 곧 경제 발전으로 이어진다. 자, 근데 중앙은행이 필요로 하지 않는 돈 혹은 이 경제 발전을 위한 돈이 아닌 그런 돈을 계속 공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거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네, 중앙은행이 이렇게 계속 돈을 공급한다. 지금보다 더 많이 공급한다. 자, 10년 전 5만원과 지금의 5만원. 요즘 설날에 세배를 하면은 이 초록색 한 장으로는 요즘은 아이들이 만족을 못합니다. 못해도 노란색 한 장을 줘야지 내가 세뱃돈 받았구나 이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초록색 10,000원 한 장만 받아도 크게 느껴졌는데 요즘은 노란색 50,000원 한 장이 그 가치를 옛날에 10년 전의 10,000원과 똑같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중앙은행이 화폐 시스템을 독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3자가 없는 화폐 시스템을 창조했습니다. 그게 비트코인이고 그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란 기술로 구현이 되었습니다. 실제 비트코인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쓴 비트코인 백서입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문구 Without going through a financial institution 은행 기구의 개입 없이 이 백서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화폐 시스템을 거래를 할 땐 내가 친구에게 돈을 보낼 때, 친구가 나에게 돈을 보낼 때, 그때 바로 거래가 될까요? 네, 중간에 은행이란 거점을 한번 거치고서 진행이 됩니다. 왜냐? 제3자가 신뢰를 해야지 그 거래가 성립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온라인으로 물건을 샀는데 내가 먼저 돈을 지불했는데 상대방은 나에게 물건을 지급하지 않았어. 그랬을 때 내 돈에 대한 보호를 받기 위한 방법은 제3자인 은행, 파이낸셜 인스티튜션에서 제3자로 신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거래는 이렇게 제3자인 은행을 거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설명하기 전에 이 제3자의 화폐 시스템이 독점이 되었다면 첫 번째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은행이 화폐 시스템을 독점해서 화폐를 계속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의 돈이, 우리의 세뱃돈이 더 이상 초록색 한 장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노란색 한 장으로 만족을 하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중간에 우리 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싸게 농산물을 구입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제3자, 유통업자 없이 직거래하는 거죠. 자, 은행도 또 마찬가지예요. 이 화폐 시스템에서 제3자가 개입되는 순간 중간에 수수료가 깎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요즘 송금은 수수료가 무료인데 송금하고 돈 받고 계좌이체하는 거는 돈이 안 드는데 자, 그거는 은행 입장에선 돈이 많이 되지도 않고 고객 유치를 위한 일종의 서비스예요. 자, 그러면 대출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돈 빌릴 때 은행에서 대출할 때 수수료 공짜로 내시나요? 그쵸? 이자만 해도 뭐 한 3, 4%, 6, 7% 이런 이자를 내고서 대출을 받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반대로 대출을 해줄 때 돈을 얼마 받으시나요? 여기서 대출을 해줄 때란 은행에 내 돈을 적금, 예금 하는 모든 돈들을 말하는 거예요. 은행은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돈보다도 더 많은 대출을 해주는데 이건 나중에 말하기로 하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받는 이자는 많아봐야 1%. 자, 그러면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수수료가 6, 7%고 내가 은행에서 돈을 줄 때는 1%. 자, 이 중간 수수료 5%에서 6%의 이 차이 이제 아시겠나요? 이 5%에서 6%는 은행이 가져가는 거죠. 그 은행은 이 수수료로 은행 지점이나 은행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그리고 은행 주주들에게 배당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익이 분배되는 거죠. 여기 스펠링이 틀렸는데 저는 한국인이니까 위드아웃의 이 유가 빠진 스펠링은 유머 조크로 봐주세요. 자, 이제 기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비트코인 백서의 기술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블록체인은 지금 비트코인 송금 수수료가 5만원입니다. 요즘 은행 수수료가 0원인데
비트코인 송금 수수료는 5만원이죠. 자, 과연 이게 지금 시스템보다 더 우월한 그런 시스템일까요? 자, 그럼 과거로 돌아가서 이메일이 초창기일 때 이메일을 한번送신하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사람들은 그랬어요. 아, 이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확히 보내지지도 않는데 누가 이런 걸 써? 그냥 우체국 소포를 보내지. 이러면서 이메일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 누군가에게 메일을 보내기 위해 이런 엽서나 이런 걸 보내기 위해 우체국을 쓸까요? 이메일을 쓸까요? 네,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죠. 블록체인은 아직 미완성된 기술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술 발전은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이메일 초창기, 이메일의 현재, 이 기술적인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블록체인의 방향성입니다. 이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방향성과 지금 기술 발전이 부합을 하는지, 그리고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방향성이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근본이 중요하고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자, 그랬을 때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을 위한 구현된 기술이고, 그 비트코인은 제3자, 은행의 독점 시스템을 막기 위해 생성된 것이고, 그 제3자, 은행이 독점을 했을 때 화폐를 무한하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고. 자, 정리. 인플레이션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때 발생한다. 중앙은행의 독점은 화폐 공급을 무한하게 발행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독점이 없는 화폐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비트코인을 창시했다. 자, 오늘 초기에 제가 국가전쟁도 얘기를 했었죠. 국가전쟁과 비트코인, 어떤 관계일까요? 오늘 내용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자, 지금 러시아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최근에 이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스위프트, 즉 국가 간의 은행 거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러시아가 해외에서 송금을 하거나 그런 시스템을 막는다고 하죠. 자, 내가 러시아인이고 나는 전쟁을 반대해. 하지만 국가에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내 지금 갖고 있는 러시아 돈 가치가 떨어지고 해외에서 받아주지도 않아. 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영상에 답이 있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